과제 식별. 회복력을 높이고 인생의 어려움을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이 장에서는 매일 직면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방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함으로써 어떤 장애물이 통제할 수 있고 어떤 장애물이 통제할 수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최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각 과제를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세분화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개발하고 회복 탄력성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행을 시작하고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얻으세요. 회복 탄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영역 식별.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을 인식하고 그러한 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을 개발하고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작업하고 싶은 영역을 파악한 후 다음 단계는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고 성장하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꺼이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되고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해야 합니다. 가장 도전적이거나 압도당한다고 느끼는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어렵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상 활동이 있습니까? 자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나 관계가 있습니까? 회복 탄력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한 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연구 및 탐색하고 어떤 기술이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십시오. 각 과제에 대한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작업을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시간을 내어 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이 삶의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십시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고 그 과정에서 작은 성공에 집중하세요.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자신의 발전과 그것이 인생에서 만들어내는 변화에 계속 집중하세요. 회복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삶의 영역을 식별하고 해결하면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기.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할 때 삶의 어떤 부분이 통제 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압도당하기 쉬울 수 있지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부터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거나 더 잘 정리하는 것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력이나 관계의 특정 측면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한 후 다음 단계는 현재 습관과 행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있나요? 운동을 더 많이 해야 하거나 조직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까? 감정을 더 잘 관리해야 합니까? 한 발 물러서서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 어떤 영역에 주의가 필요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았다면 이제 계획을 세울 차례입니다. 자신과 회의를 갖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언제 운동할지 계획을 세우거나 자기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를 찾아야 합니까? 명상을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가져야 하나요? 행동 계획을 세우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행 상황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를 취하고 진전을 이루면서 성과를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발전이 선형적인 것은 아니며 도중에 좌절을 겪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집중하고 자신을 계속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습관과 행동을 평가하는 것부터 행동 계획을 세우고 진행 상황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까지 회복력을 키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인식. 통제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감정과 반응을 관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도당하기보다는 심호흡을 하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처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언제 도움과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어떤 어려움에도 직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와 대화하면 상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점과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발 물러나 자신에게 처리하고 반성할 시간을 주어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식을 취하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다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역경의 시기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기관리를 실천하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면 어려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잘 갖추게 되고 미래의 문제에 직면할 때 더욱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도전 과제 분석.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종종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양이 너무 많고 최종 목표는 너무 멀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를 더 작고 달성 가능한 단계로 나누는 것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행동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과제를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나눌 때 과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작업 목록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행해야 할 작업과 시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내어 목록에 있는 작업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 가장 중요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체계적이고 집중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작업을 더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전이 압도적이기보다는 극복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치를 설정하면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느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면 하루의 모든 자료를 벼락치기보다는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작업을 실행계획으로 구성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조사, 필기, 연습 시험 준비, 교수와의 검토 세션 예약 등의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전 과제를 더 작은 작업으로 나누면 진행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기에는 어려운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멘토나 상담사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도전 과제를 달성 가능한 더 작은 단계로 나누고 각 작업을 처리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도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행동 계획을 세우고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관리함으로써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분석. 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이 삶의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문제가 발생한 이유와 향후 처리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먼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힘든 직업이나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과 같은 외부 스트레스 요인부터 부정적인 자기대화 또는 낮은 자존감과 같은 내부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그 문제가 귀하의 삶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세요. 목표 달성을 방해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까? 과제의 효과를 확인했다면 이제 이를 분석할 차례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직업과 같은 외부 스트레스 요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양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와 같이 문제가 내부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생각을 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향후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활용하여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과 실행 가능한 단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새로 발견된 통찰력을 통해 당신은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어떤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과제 극복을 위한 유용한 전략 식별. 의료 문제와 같은 신체적 장애물이든 어려운 관계와 같은 감정적 어려움이든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용 가능한 다양한 전략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많습니다. 연구는 책, 기사, 온라인 강좌, 심지어 전문가나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큰 도움과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마쳤으면 이제 행동 계획을 세울 차례입니다. 여기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단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와 그 과정에서 성공을 측정할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명확하고 상세한 행동 계획을 세우면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다른 필수 요소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좌절이 삶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좌절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항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목표 달성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는 인생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각 문제를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 및 이해하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유용한 전략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변화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제를 식별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단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살아남을 힘을 찾는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힘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회복력에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오해는 회복 탄력성이 당신이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타고난 회복력이 더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회복력은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연습과 헌신을 통해 누구나 삶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과 준비를 더욱 잘 갖추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결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네트워크를 주변에 두는 것은 당신이 강인함을 유지하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력이 역경에 맞서 강하고 용감해지는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회복 탄력성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치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약점을 인식하고 시간을 들여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변경하고 보다 긍정적인 패턴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력의 전부입니다.